머리 괜찮다고요? 저 머리 신경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지금 머리 마음에 안 들어. 꼭 봐야 하는데 조각 잠을 자자. 이걸 좀 이렇게 해야겠다. 난 펌 다 풀렸는데 찬이는 펌 엄청 오래 한다. 저도 다 풀렸어요 거의. 저도 좀만 더 풀리면 다시 하려고요. 뭔가 하고 싶어. 뭔가 심심해. 뭔가 하고 싶어. 아니, 이러으면 안 돼.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내일 스케줄이 있지만 심심함에 잠 못 이루는 밤. 너무 심심해. 나 뭐 할까? 뭐 하지?
컬러링북 어때? 컬러링북? 노래 월드컵이 뭐예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 ASMR 해달라고요? ASMR? ASMR 할 만한 게 없는데. 컬러링 북이 있어? 없죠? 간단한 요리 만들기. 뭘 만들어야지? 아니 인터넷에 치면 노래 월드컵 나와. 인터넷에 치면 노래 월드컵이 나온다고? 노래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밖에 안 나오는데요? 더보이즈 노래 월드컵? 총 200명의 후보 중 무작위 32명이 대결합니다. 시작하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보여줄 수도 없는데? 코비형인데 광고가 너무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스킵? 뭔가 이거 할 수가 없어. 잠시만요. 이거 삭제해야겠다. 올린 사진. 노래 다시 틀어야지. 고민 상담 어때요? 고민 상담? 좋아요? 고민 상담? 고민을 프롬으로 보내주세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게요. 우리 고민, 너의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 고민을 말해주시오. 왜냐면 여기로 하면 익명이 되잖아요. 그쵸?
제가 고민 상담해 드릴게요. 좀 진지한 고민 환영입니다. 연애 상담이 많은데? 연애 상담 해줘요? 연애 상담 해줘요? 전 남친 썰이 꽤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해내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 그렇게 시간이 간다고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미루기만 하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믿고 한심스러워. 찬이야, 내가 보기에 찬이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 찬이 입장에서 이런 나를 다잡아 줄 수 있는 좋은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항상 사랑해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완전 여기에 대해 확신한 답변을 줄 수 있어요. 뭐 저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내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말인데 근데 사실 어떤 일에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에는 너무 객관적인 일들도 많지만 주관적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이나 정답이 있는 일이라면 너무 쉽겠지만 근데 세상에 창민이보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저보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훨씬 많고 더보이즈의 누구보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을 거고 또는 더보이즈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찬이니까 더보이즈 누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해내지 못할 거라는 그 압박감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결국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해서 내가 누구한테든 1등으로 보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니까 가능한 일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비가 말해준 것처럼 내가 보기에 샤니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완전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러니 오히려 겁이 없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장점이 있고 모든 사람에겐 단점이 있듯이 본인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보다 춤을 잘 추고 아무리 우리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모아놔도 더보이즈만큼의 합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더보이즈가 대단하다고 생각도 많이 해요. 이런 팀이 모아져서 뭔가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무대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저희보다 비단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모든 것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는 사무행정 일이 1년 뒤면 계약이 끝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직장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예전부터 꿈꾸던 웹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서 완전 새로운 직장으로 갈지 고민이에요. 저는 저거 나이가 많으신지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새로운 직장. 왜냐면 예전부터 꿈꾸던 웹디자인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물론 원래 하던 일을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난 내가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을 도전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저 같으면 웹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가요. 왜냐면 내가 꿈꾸던 거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꿈꾸던 일이 그렇게 나한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꿈꾸던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꿈꾸던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러운데요. 완전 새로운 직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저 같으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내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분명 변화가 많을 시기도 맞고 남들은 다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나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어. 찬이는 변화가 두려웠던 적 있어? 너무 많죠. 너무 두려웠죠. 변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도 두려웠던 적이 너무 많죠. 근데 결국에는 내 주변 환경은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고 변화가 와야 된다면 피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인생에서 절대 한 번만 변화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무수한 변화를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절대 변화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무뎌지는 법도 배워야겠지만 무뎌져요.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내가 무뎌지지 않고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 겁먹을지라도 결국에는 무뎌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무뎌지실 거예요. 처음엔 무서울지라도. 근데 보통 사람이 변화에 대해 저도 엄청 아이라서 학급이 바뀌는 것조차도 무서워했거든요. 저는 다른 반에 이제 새로운 교실에서 학급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좀 내향적이었는데 결국에 또 별거 아닌 일이 많고 걱정했던 것보다 본인에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는데 오빠 저는 지금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잘하는 걸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겠죠? 그쪽으로 가도 제가 잘할 수 있겠죠? 너무 걱정돼요. 결정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거는 사실 저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써서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들에 비해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정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두 개 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또 좋아했던 게 일이 되면 그게 좋아하는 일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럼 난 잘하는 거 선택하려고 하기에는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일이 남들에 비해 되게 난 이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에 비해 나는 되게 못하네? 라고 비교를 또 하는 순간 본인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운이 좋게도 좋아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하게 됐지만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잘하게 되는 일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빠 우리 집 강지가 절 너무 싫어해서 고민이에요. 제가 진로가 수의 쪽이라 약 먹이거나 병원 데려가고 관리하는 걸 다 담당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얘가 절 싫어하다 못해 혐오해요. 돔드가 오빠를 제일 좋아하는 비결이 뭐예요? 뭐 제가 강아지에 대해 엄청 잘 알진 못해서 근데 제가 뭐 강아지 박사는 아니어서 딱 뭐라고 말씀해 줄 수는 없지만 저는 단둘이 지내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말티즈의 성질 있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게 모든 강아지한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주 보고 계속 있다 보면 그 강아지도 순위를 매기게 되는 것 같아요. 1등은 엄마, 2등은 아빠, 뭐 3등은 나 이렇게. 근데 1등이 없어지고 2등이 없어지면 결국에 매달릴 사람 그리고 내가 의존해야 될 사람은 3등이구나. 지금 현재로선 3등이 나한테는 가장 애착을 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강아지가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 봤던 적이 있어서 제 친구 강아지들도 봐주고 막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강아지들은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을 딱 알아보는구나. 뭐 돔두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저 같으면
내가 수의사니까 약 먹는 것만 내가 주로 하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다른 가족들이랑 있고 하기보다는 저 같으면 그냥 될 수 있는 한 저랑 같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뭐 일할 때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그리고 혹시 잠잘 때 뭐 저랑 있게끔 저만의 공간에 이 아이를 좀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과 친구들과예요. 연락이 안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년 정도 계속 놀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로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몸의 일부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지만 계속 읽진 않습니다. 찬이라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 계속 보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혹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거냐? 근데 저 너무 운명론자여서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고 헤어질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노력해도 헤어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친구들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모두 나를 외면하는 거라면 저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데 상처도 있겠지만 그게 더 받아들이기에는 빠르고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저도 뭐 가장 친했던 친구랑 몇 개월 동안 싸운 적도 있고 안 만난 적도 있고 연락도 안 하게 됐지만 결국에 또 좋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남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게 느껴져. 어렸을 때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매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고 그 사이 진심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있는 인연조차 내가 잘 못해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 찬이는 나와 달리 오래된 친구가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아. 한번 물어봐. 늘 고맙고 사랑해 찬이야. 이거에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오래된 친구가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20대 후반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그냥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30대에도 40대에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에도 정말 좋은 인연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편안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내가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때 나는 10대 친구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20대에도 너같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정말 나는 행운아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인연이 너무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오래됐다고 해서 다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게 두렵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다는 걸 나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 아, 이거는 근데 반복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천사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냥 이게 있는 현실인데. 이거는 받아들여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를 싫어할 사람이 또 나타날 거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50대에도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이걸 다 받아들이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은데.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쟤는 왜 이렇게 가식을 부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모든 사람들과,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기보다는 적을 안 만드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려 하지 말고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28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완전요. 그럴 수 있다. 일단 도전을 하는 것 자체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심으로. 저는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직업이 없고 지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저는 제 직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바꾸지 않았던 거지. 저는 만약에 이 직업이 안 맞았다면 새로운 직업에 분명히 도전했을 거예요. 완전.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일 잘하다가 새로 도전해서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저희 가족 중에 30대 때 갑자기 공무원 준비해서 공무원 된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얼만큼 자기가 본인이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라기보다는 중요도인 것 같은데.
찬이야, 최근에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 깊이 상처받는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꾹 참아야 할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 찬이는 이럴 때 어떻게 하니? 저는 무조건 말해요. 왜냐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 상처들은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해를 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상처가 아니라 마음 깊이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고 여기 적어주셨는데, 마음 깊이 받은 상처인 만큼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세게 말하면 안 되겠다. 나는 너로 인해 이런 상처가 생겼어. 이런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상대가 알아야 다음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모르고 그 행동이나 그 말을 할 때 계속 상처를 받는다면 그 인간관계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 같아요. 그리고 한 명에 꾹 참고 사는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해요. 아, 저만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프롬에 말을 못한대요. 사람들이 5번 다 보내서. 저는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들 저를 처음 봤을 때 무서운 애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예쁜 말투가 아니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사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다들 제 표정이나 말투를 보고 기분 안 좋냐고 물어보고 차갑다고 해요. 사실 오빠를 6년간 좋아하면서 저는 느꼈거든요. 팬들을 위해 더 예쁘게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변하려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게 정말 대단하고 배우고 싶다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아, 뒷얘기를 안 봤는데 뒷얘기가 충격적이네요. 저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첫인상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첫인상을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첫인상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보고 오해도 많이 받아봐서 이게 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줄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변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처받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호의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나쁜 얘기는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인드의 차이 아닐까요? 이거에 기분이 나빴어? 그래? 다음에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기분이 나빴어?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변화가 아니라 뭔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요즘 따라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앞서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져. 혹시 찬이는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어? 완전 있죠. 완전. 그리고 이거는 극복했다기보다는 계속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뭐 직업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외모면 외모,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세상에 일반인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춤을 잘 추고 얼마나 잘생긴 사람도 많고 얼마나 끼를 잘 부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연애성을 타고난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아무도 못 따라잡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맛있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이거 조금 종교적인 얘기도 갑자기 들어가는데 아니야. 또 좀 너무 종교적이면 조금 못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년 가까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내 기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어. 나랑 점점 맞지 않는 게 느껴지지만 내가 아직 사랑하는 것 같아. 미련인지 정인지 쌓여왔던 시간이 아까운 건지 모르겠어.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걸까? 그만둘 생각하면 아직 눈물부터 나는데.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내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럼 저는 두 번 다시 안 봐요. 내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너무 슬프죠. 사람을 잃는다는 게 정말 슬프죠. 근데 거기에 얽매여져 있는 시간이 더 아깝고 슬퍼요. 제 기준. 아, 나는 사람한테 정을 너무너무 잘 주는 편이야.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는 것 같아.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데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처음 본 사람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고, 처음 본 사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 본 사람은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고, 첫 번째로 넘어가면
정을 너무너무 잘 주는 편이야.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는 것 같아. 이거는 본인의 기대치예요. 어쩌면 본인의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준 만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제가 겪어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1을 줬을 때 1을 똑같이 받아야 되지라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1을 줬으니까 얘는 못해도 1.5나 2는 주겠지? 아니면 못해도 1은 주겠지? 내가 해준 것만큼은 해주겠지? 절대 아니요. 0.5도 안 줄걸요. 그거는 본인의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를 걸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실망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뭔가를 해줄 때는 정말 호의적으로 해줄 때는 그냥 내가 준 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줬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면 서운하잖아. 많이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건 맞지. 많이 줬는데 하나도 안 주면 물론 받을 생각으로 주면 안 되겠지만 고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너무 딥해지는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소신껏 생각을 말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향이 없어요. 선물 받았는데 향이 없는 핸드크림. 그래서 뭔가 너무 향이 지겨울 때 바르면 좋아요. 향이 살짝 있긴 한데 향이 막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선물 받았는데. 까만 밤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안녕. 빠빠이.